3월 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업 하려고 그만뒀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부산을 걷고 나서 느낀 거는 걷기 여행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의미를 지는구나. 자기를 정리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돼. 이게 미라클인 거예요. 말이 좋아서 벤처고 사업이지 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99%의 사람들이 그 사업 되고 같지가 않다. 너 미친놈이다. 다 반대했어요. 다른 일을 하기에는 이 걷기 여행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던 그 일을 딸 둘이 찬성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제가 사표 냈어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를 1000배 감사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표현이 현재의 저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씻고 이제 사무실을 우리 잠깐만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산책하고 샤워하시면 개운하시겠어요. 행복해요. 보통 출근 시간은 항상 이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좀 빠른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지금 샤워하고 이제 아침을 30분 정도 먹고 9시 정도에 나오면 사무실 가면 9시 반? 회사 생활할 때는 여럿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나와서 사업하니까 대표가 모든 것들 다 하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벤처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확실히 대표님들이 다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보통 하루 출근하셔서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1호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1박 2일 행사를 해요. 20명 모아놓고. 그 행사에는 홀씨 걷기 여행 관련된 사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 저는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부분들 20명을 다 모아놓고 홀씨 정식 오픈 행사를 거기서 홀씨 스테이 1호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9월 달에 DMZ 평화의 길이 오픈하잖아요. 오픈식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마케팅 기획서 또 계속 바쁜 이유들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인데 2027년도에 세계 청년대회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최소 50만 명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교황님도 오세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천주교 순례길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전국에 제주도도 해서 천주교 순례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사가 전국에 있는 교구에 흩어져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순례길도 일부 방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행사를 위해서는 일단 그 순례길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잼버리 대회 같이처럼 숙박이 모자르잖아요. 그 숙박 부분들을 지금 막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와 숙박이잖아요. 2027 세계 청년대회 쪽에서 홀씨랑 이러이런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서를 다 써서 준비위원 쪽에다 전달해 보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코리아 둘레길 중에서 해파랑길은 그나마 뭐 비싸든 싸든 숙박이 있다 그랬는데 남파랑길 이라고 서파랑길 일부 구간은 숙박이 진짜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숙박을 누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을 거잖아요. 그 코스 주변에 마을회관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마을회관을 스테이 사업하자. 전라남도하고 각 지자체가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그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 보통 이렇잖아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6시 넘으면은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을 스테이로 재활용하자. 그래서 걷는 사람들한테는 저렴하고 안전한 숙박을 제공해주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그게 또 수익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전라남도 측에 제안서 지금 만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잘 되면 해파랑길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다 네네. 거기에서 제가 뭐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지자체 사업하고 그분들은 또 운영을 할지 모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 운영은 저희가 다 하겠다. 그 대신 조건은 홀씨 스테이를 붙여달라. 왜냐하면 홀씨 스테이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제안. 벤처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거는 일단은 좀 나중이고 순수하게 걷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화장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숙박은 그나마 있는데 화장실 DB는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쉼터, 정자라든지 쉼터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구축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걷는 사람들 스스로가 컨텐츠를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자. 홀씨가 단순하게 숙박 플랫폼이 아니고 장거리 걷기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 레벨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이렇게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장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무게와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어차피 장거리를 일주일 이상 또 하게 될 텐데 가방 무게가 수월치 않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산티아고 순례길은 몽키 서비스라 해가지고 가방을 현재 있는 숙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숙소까지 가방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숙박은 변별력이 없는 서비스잖아요. 몽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한테 필요하고, 특히나 몽키 서비스를 하려면 숙소 대 숙소잖아요. 어차피 그분들이 신청하려면 그 숙소에 누웠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숙박 콘텐츠를 또 그렇게 또 모으는 그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아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진심이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네. 그 말씀하신 것만 다 돼도 트래커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지표는 그런 거예요. 현재 통계가 없다는 게 좀 답답할 텐데, 현재 또 걷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인데 이 서비스를 했더니만 20,000명, 30,000명으로 늘었다. 그 지표의 기준점을 좀 잡고 싶은데 그 통계치가 없다는 게 지금 사업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이게 저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인가라고 어느 때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안 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대표님이 첫 주자라는. 그렇죠. 선점에 대한 효과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암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잖아요. 거기에 일단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국내 최초로 코스와 숙박을 연계하고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장들을 선점하게 되면 사업적인 성과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걷는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다시피 지금 60년대생 64년생들이 제 친구들부터 막 은퇴를 시작해요. 이 장거리를 걸려면 아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한 달 동안 못 걷잖아요. 시간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면 못 걸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걷기 위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돈이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한국 걷는 게 비싸요. 햇바람길 걷는데도 아까 600에서 1,0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둘레길 하면 상상을 해봐요. 한 4, 5천만 원 들어요. 저는 진짜 돈이 얼마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뭐 그냥 당일로 그냥 1박 2일로 가는 것들은 숙박비 뭐 다른 데 가면 이제 숙박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 숙박비를 줄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차박이나 비박이나 뭐 배낭여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약간 틀린 게 아까처럼 장거리를 걷는 거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져가서는 안 돼요.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숙박이라는 거점들이 필요한 거고, 그 거점의 비용이 절대적으로 지금 비싸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그 얘기 들으면 다 놀래요. 그래서 요새는 겉멋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1분 이내에 끝내버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60년대생 386 세대가 860만 명이 은퇴하고 나면, 그 중에서 아까 세 가지 조건에 걸맞는 사람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해요. 지자체라든지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협업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자체들도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요. 현재는 또 걷는 사람들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다 전화하면 다 민원이거든요. 숙박 알려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숙박을, 네이버 같은 경우도 뚜벅이 도보 코스가 있잖아요. 그게 서울은 돼 있는데 지방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걷기에 가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버스도 올림이도 강릉이 없어요. 모르시죠? 이게 수도권에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벗어나면 당연하지 않은 거고, 그 익숙했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걷기 여행이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혼자서도 캠핑 가고 차박 가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제가 등산 다닐 때 40대의 사람들만 봐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이죠. 예를 들어서 30대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없으니까 20, 30대가 등산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북한산 올라갔었는데 이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한 80%가 다 20, 30대고요. 그게 뭘 바꿨냐 하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등산이 시작되면서 그 중에 또 일부가 문화를 만든 게, 아침에 동 트는 거를 보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위한 용품샵이 새벽 3시에 문을 열어요. 그 사람들이 3시에서 3시 반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올라가서 일출 딱 보고 영상 딱 찍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리고 내려. 중요하죠. 거기에 팔로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오니까 그렇게 혁신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장거리 걷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가장 시간이 내기 어렵잖아요. 해파랑길 한번 도전해 보시죠. 요새 네.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인스타라는 그럼요. 그런 것도 좋고 요즘은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 그게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맛있는 거 먹는 거. 그치. 등산 다 끝내고 와서 밑에 와서 백숙 그럼요, 먹고. 중요하지.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SNS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걷는 면화도 젊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야 돼요. 저희가 사무실입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브랜드고요. 이게 이제 아까 홀시스테이라고. 그럼 이제 이 간판이 1호점에 달리는 건가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무실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 보아 강준욱 씨라고 10년 전부터 제가 이분을 계속 모니터링 했었어요. 이분이 산티아고를 8번 가신 분이에요. 산티아고 가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유명한 도예 작가가 됐어요. 이거 샀어요, 작품.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30만 원. 산티아고 가면서 그 산티아고의 그 별, 우주,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목도 서커스. 여기 이제 해파랑길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1에서 50코스. 이게 이제 남파랑길. 1에서 중초에 몇 코스냐. 수요가 안 나왔구나. 이게 북구에서 강화까지. 그래서 여기에 홀시스테이 1호점이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가 이제 DNG 평화의 길이 이제 9월달에 오픈하면 요 한 장 더 붙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걸었던 작년 초에 새벽에 이럴 때가 여명 있잖아요. 올해 3월 런칭. 근데 좀 늦어졌죠. 숙박업체. 이게 간판이. 아, 1호점에 달린. 간판이 두 개예요. 그거는 이제 대문을 붙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못 가고 이분이 갔는데 이분이 가셨어요. 갔다 와서 책을 쓰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아, 저요? 예. 아,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도움이. 저 평만리라는 게 9월달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저 위에 판문점 그 안에 9월 27일 정식 오픈. 가운데 게 제주 지리산 블랙길, 아이게 제주 블랙길.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군요. 여기가 이제 산티아고 블랙길. 결혼. 제가 왜 왔는지 잠깐 보여줄까요? 아, 예. 이제 대표님 책상에 명함이 엄청 많으시네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는 이제 관광 쪽. 여기 뭐냐면 전자지도 쪽이 있잖아요. 축제와 관련된 전문 전자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드론이라든지 항공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공간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지도를 가지고 드론으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축제장이라고 생각하면 축제장의 각 축제 장소들 있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행사장 내한 서브링크로 해가지고 축제 정보 쪽에 정보를 표출하는 형태로 항공이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전자지도를 만드는. 이렇게 내부까지 볼 수가 있군요. 여기에 다 콘텐츠를 다 링크 시킬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협력업체랑 같이 조인트해서 컨소시엄을 다 해가지고 지자체 쪽으로 영업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비틀맵이라고 해서 이미지 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지도 같이 메시업 공간 지도하고 이미지 지도하고 그래서 전자지도를 가지고 축제를 전문적으로 안내해주는 영상 쪽 비틀맵 이런 지도. 이거는 사람이 직접 그리는 지도들이죠. 이거를 레이어를 달리해서 항공사진 보려면 항공사진 보고 그림지도 보려면 그림지도 보고 전자지도 보려면 전자지도 보고 어떠한 지도를 보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지도를 보면서 거기에 컨텐츠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전자지도 이런 제안서 다 쓰고 있고. 홀씨 서비스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깔면 이렇게 혹시 클릭하게 되면 코스와 숙소예요. 그러니까 코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동해안이 해파랑길, 남해안이 남파랑길, 서해안이 서파랑길, 제주올레길,
제주도 지리산 둘레길 동서트레일 현재 만들고 있는 길이고요. 산림청에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550km인가 구간별로 지금 오픈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 6개 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주 올레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 올레길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각 코스별로 회색이 전체 코스고 여기에 파란색이 현재 1코스예요. 1코스에 코스 주변에 숙박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클릭하게 되면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정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재 이제 이 상세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상세 정보를 구축하는 형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1박에 다 5만 원이잖아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숙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숙소 안내되어 있고 객실 안내 이렇게 이 중에서 5만 원짜리 이 정도면 걸을 때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랑 숙박을 같이 연계. 여기 보시면 이게 호시 1호점이에요. 되게 이쁘네요. 이쁘죠. 아까처럼 서해랑 이게 마지막 코스하고 되게 평화의 길을 하고 여기가 방아상선 서문이 이렇게 보여요. 골목인데 골목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1층 잔디 있는 데고 잔디 있는 데고 있고 여기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계단이 있고 2층에 돼 있고 동네가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에 방이 3개예요. 이렇게 되게 예뻐요. 토요일날 여기 침대 들어가거든요. 간판 달고 침대 들어가고. 이런 업체들에서 보시면 여기 조식, 주방, 픽업 주요 서비스로 여기 다 앞에 표시를 해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봐요. 해운대에 하룻밤 15,000원 잡는데 숙박 보세요. 이거 정보 모르잖아요. 자, 15,000원에 하룻밤 잔다고 생각하면 깨끗하죠. 빌딩이에요. 여기 방이야. 어차피 잠만 잘 거면 잠만 자요. 이렇게 잠만 자고 샤워실 있고 커뮤니티 공간 있고 이런 이게 데도 15,000원이라고요? 네, 살만하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훨씬 스테이화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기존에 이제 펜션 하셨던 분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들은 어차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공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장거리 걷기 위한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몇 개의 업체가 입점이 있을까요? 현재 이렇게 이 코스 있잖아요. 이거는 입점이라고 표시하기 그렇지만 제가 DB를 코스를 모아서 DB를 박아 놓은 거예요. 컨텐츠는 없어요. 이게 4,000개예요. 아, 이렇게 숙소가 여기 있다. 네네. 숙소를 누르면 이미지나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숙소명하고 전화번호, 주소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했던 게 여기다가 백오피스 계정이 있거든요. 백오피스 계정에다가 보시면 파트너 여기 파트너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숙소를 올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보를 이제 다 넣기만 하면 아까 표현했던 게 여기 네. 아까 이제 1호점 요거를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만들어지면 뜨거든요. 숙소의 상세 정보를 구축하는 게 올해의 메인 사업. 이게 다 돈이에요. 공짜로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쨌든 이게 돼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없더라도 이제 이 정보만이라도 중요하긴 해요. 전화번호 다 이렇게 해서 전화 갈 수 있게끔 다 해놨거든요. 여기. 혹시 무료라고 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호시를 누가 하냐? 듣보잡이잖아요. 좀 이용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라 되면 그때 가서 할게. 왜냐하면 지금 앱 다운로드 수를 보면 아직 공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숙박업체도 많이 알죠. 별로 없는 거. 별로 없는 데다가 왜 등록을 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롱텀 비즈니스다. 일단 중요한 거는 걷는 사람들이 타겟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걷는 사람들이 메인인 거예요. 걷는 사람들한테만 호시에 가면 숙박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가성비 높은 숙소를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전달되면 저는 성공이에요. 조식 제공 이런 거 세탁기 건조기 이런 숙박업소에서 이거를 콘텐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신발 건조기 신발 건조기는 진짜 걷다가 비에 오면 신발 젖으면 어깨가 젖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젖었을 경우에는 신발을 건조시켜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게. 그래서 콘텐츠 숙박이라는 동일한 거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걷기 이용자를 위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줄 때만이 이게 훨씬 이 간판이 이제 달리는 거고. 네, 간판도 제가 다 지원해줘. 돈을 뻥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가 아까처럼 각 코스에 하나씩만 해도 전 대성공이다. 햇바람길 아까 햇바람길 50개 코스를 해야 됐잖아요. 제주올레길이 27코스, 난파라길 97코스인가? 97개 코스에 하나씩만. 요즘은 그럼 트레킹을 많이 못 하시겠네요. 그렇게 쭉 이어서는 못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시장조사 하려고 1코스부터 7코스까지 걸었어요. 무상무념으로 걷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코스 내에 괜찮은 숙소 서베이하고 괜찮은 숙소 있으면 그 숙소로 예약해서 그 호스트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걸어요? 걷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제주 올레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를 딱 보고 나서 진짜 놀랐어요. 제주도가 숙박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숙박이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업체 있잖아요. 자, 65,000원이에요. 여기 보세요. 숙소가 호텔급이에요. 호텔급이에요. 이게 조식이에요. 3,000원. 그리고 픽업 서비스도 해요. 이게 식당. 픽업 서비스도 해요. 65,000원. 여기서 하루 묵었잖아요. 이렇게. 꽃 하루방인가? 가즈방? 하루방. 여기서 묵었거든요. 65,000원이고. 여기 한번 딱 이 업소 간 다음부터 웬만한 모텔이나 호텔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의 고객 중에서 3분의 1이 제주 올레길 걷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아까 15,000원짜리도 쇼킹했죠. 제주도 가서 65,000원 호텔급 정도 있고 이렇게 이런 조식을 3,000원에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서 참조사항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숙박에 있는 펜션 사장님들이 해볼까?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이거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걷는 사람은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걸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한다 이거는 제 가치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사회 발전이 돼야만이 더 대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너무 늦게 이 사업을 시작해서 60세에 벤처를 창업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제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완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이 일을 할 거라고 나는 봐요. 이 홀씨라는 브랜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홀로 걸으면서 걷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걷자. 그런 의미의 홀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뭐 젊었을 때도 하면 좋겠지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잘 돼야죠. 사업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문화까지 만들어내는 홀씨. 촬영 이렇게 해보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 5시 40분까지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게 처음입니다.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이게다 보니까 뭐 행사수도 하고 그랬는데 영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의 세계는 되게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어차피 누구나 다 외로워져요, 사람은. 왜냐하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그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도. 직장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되게 외로운 길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싸움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거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준비,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라는 게 항상 모든 일에는 존재를 해요.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임계점은 아직 안 돌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게 직장 생활보다 현재가 좋은 게 내가 나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또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한 거를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 단계는 되게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은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저의 측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임계점이 넘기까지는 저 역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외롭더라도 외로움 잘 이겨내고 또 중요한 거는 주위의 네트워킹, 응원을 할 수 있는 나의 아군들을 많이 마련하게 되면 진짜 옛날에 알아왔던 내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다 소용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났더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응원해주는 사람이 가장 나한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잊지 말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화이팅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